안녕하세요. 크립토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0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자산 순위 5위에 위치한 아마존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파죽지세로 오르는 가상자산 업계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두 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디파인드랩스 조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30분 꽉 채워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과연 비트코인 고점이 어디일까요? 얼마나 오를지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게요. 비트코인 이번 주에 12만 3천 달러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김 대표님께 네. 이번 상승의 원인, 그 배경부터 좀 여쭤볼게요. 사실 2주 전부터 지난주가 분수령이다라고 좀 말씀하셨었는데 정말 지난주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들어온 유입세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던 것.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 주 만에 27억 달러 정도가 이제 유입이 됐었고요. 상당히 많은 수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긴 이후로 카운트를 해봐도 뭐 상위 탑5에 들 정도로 상당히 그 유입세가 거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미국의 상장사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좀 사모으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뭐 이제는 서학개미들한테 너무 익숙한 주식이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이제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이제 바꿨는데, 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보유 전략으로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 미국의 상장사들이 나도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좀 사서 모아볼까? 이런 이제 플레이들을 시전을 하면서 사실 시중에 강력한 어떤 매수 압력을 만들어냈고, 그것들이 이번 주 이제 크립토 위크하고 이제 어떤 그런 내러티브적인 측면에서 맞물리면서 사실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를 또 이른바 크립토 위크라고 하던데, 이 크립토 위크를 앞둔 지난주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이 1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폭등이 나왔는데 조 대표님, 한동안 이 뜸했었던 국내 투자자분들도 이번 주부터는 좀 참전을 시작한 거죠? 네, 일단 국내 거래소들의 이제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7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거래 대금이 한 2조 원 상당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한 8조 원이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한 4배 정도 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는 이제 한국 어떤 투자자들도 지금 이제 급등하는 이제 코인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김치 프리미엄 자체가 아직 플러스로 양전하지 못했습니다. 즉 한국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코인을 사기 시작하면은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들보다 더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었었거든요. 뭐 지난 21년도 상승장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이 뭐 10% 육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정도, 소위 말해서 역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보다 오히려 디스카운트된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 투자자들은 이 블록체인, 특히 이제 코인 투자에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드는 좀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급도 폭등하고 투자 열기가 매우 뜨거워서 사실은 여기저기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월가에서도 더 오를 거다, 아니면 아니다, 이제는 좀 과열권이다라고 전망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여기서 좀 어떤 쪽의 뷰를 갖고 계시는지, 사실 지난주에는 좀 상승의 배팅을 거셨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사실 원래 강력한 믿음으로 본다기보다는 네. 그때그때 상황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더리움 위주의 강한 상승이 또 있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10만 3천 달러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그 조정받은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있어요. 아까 김치 프리미엄 잠깐 조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또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리 지금 표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낸스 가격과 미국 거래소를 대표하는 코인베이스의 이 비트코인 가격의 이 격차를 지표화한 것이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100달러 이상으로 좀 치솟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100 더 웃돈을 주고 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시장 매수세의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12만 위로 올라가는 이 구간, 그리고 거기서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계속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100 이상에서 유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다시 지금 $11만 8천 선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또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50 정도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추가적으로 강력한 상승을 그냥 마냥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조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더 오를 여력이 남아 있는가? 혹은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 그 상방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9월 이제 금리 인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가 막 가시화된다고 하면은 이제 유동성장이 열릴 것이고 이제 위험 그 자산들의 이제 유동성이 몰리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코인 투자도 이제 꽤나 이제 활발히 이제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면은 이제 매수세가 좀 거셉니다. 그 말은즉슨 새로운 이제 사줄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이제 상장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들이 이제 더 많은 이제 코인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그 전환사채를 발행해갖고 자금 조달을 한 후 이 코인을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지난 이제 상승장과는 뚜렷이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이제 상승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학개미들 혹은 이 소매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던 자금으로 이제 급하게 올렸던 이런 어떤 시장이었었는데 지금 이번 시장 자체는 기관 자금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 기관 자금이 어디까지 모일지가 사실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좀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얼마나 더 가냐는 사실 의미가 없다. 지금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더라도 계속적으로 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 생각하거든요. 금융기관들이 사실 그 자금을 조달해주는 규모를 보니까 아직도 작은 규모를 투자를 하더라고요. 뭐 블록체인 시장 내에서는 그 금액 자체가 커 보이지만 사실 전체 글로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바라본다면 그 금액들은 사실 테스트머니거든요. 그럼 이 테스트머니가 잘 돼서 사이즈가 계속적으로 커진다고 하면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 계속적으로 큰 돈이 유입돼서 코인 가격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뭐 리플 같은 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9월 금리 인하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의 상승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상승장 안에서 볼만한 건 뭘지 저희가 두 번째 주제 통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대세는 코인 주식, 유행이 있는 곳에 돈이 흐를까요? 저는 우리 크립토 인사이트, 우리의 프로그램에 좀 한 가지 자부심이 또 있습니다. 방송 시작한 이래로 사실 김 대표님과 조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틀린 적이 좀 없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트렌드를 좀 잘 읽어주시니까 참으로 든든한데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상승장이 지나온 만큼 두 분의 인사이트가 또 중요하거든요. 지금 코인 시장의 화두, 지금의 대세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이거든요. 많이 기다렸던 상승일 것이고 이더리움 상승에 뭐 조 대표님이 좀 이따가 설명해 주시겠지만 기업들이 이제 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매수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모두 다 좀 화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트렌드 뭐가 있을까요? 명확한 트렌드죠. 네. 바로 이더리움을 이제 전략자산으로 이제 취득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주식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더리움 재단보다 많이 좀 사고 있는 기업들이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벤처 캐피탈 리스트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피터 틸. 우리는 이제 소위 이제
페이팔을 공동 창업한 사람으로 더 잘 알고 있는데, 이 피터 틸이 최근에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상장사의 이제 9% 주식을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피터 틸이 투자를 했으니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에 모아가는 기업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사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 한 가지 되게 조금 재밌었던 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을 만들고 이더리움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재단의 보유량보다 이 기업들의 보유량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비트마인은 지금 30만 개의 이더리움을 현재 모았고요. 근데 이 모으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30만 개를 모은 거예요. 네. 그 말은 즉슨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지금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샤프링크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온라인 이제 카지노 사업에 마케팅을 해주던 이제 곳이에요. 근데 이게 사업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올해 이제 나스닥으로부터 이제 상패 통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상패 통지를 이제 5월달에 받고서 이제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이제 컨센시스의 대표와 함께 샤프링크를 새로운 이제 사업으로 구상해보자. 사업은 뭐냐면 바로 이더리움을 모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블록체인 시장에서 꽤나 유명한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한화로 하면 5천억이 넘는 자금을 이제 모았고요. 그 5천억이 넘는 자금으로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50억 달러를 시장에서 그 투자 모집을 하겠다. 근데 50억 달러라고 하면 이제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한화로 하면은 5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5조 원을 조달해가지고 지금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사 모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주는 하나의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사실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업도 최근에 좀 주가가 꽤나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 관심도 높았고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시장에 약간 골드만삭스 같은 곳이에요. 결국엔 인수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 마켓메이킹, 더 나아가서 어떤 유동화 상품을 취급하는 곳인데, 이 갤럭시 디지털이 기존에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이제 갖고 있었던 자산들의 이 디지털 자산들의 이제 평가 금액이 1조 원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이 꽤나 폼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평가 금액이 5조 원 상당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 2022년도 이제 말에 그 비트코인 이제 채굴자가 이제 파산 위기에 놓여서 이제 긴급 자금을 대주는 대신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인수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추가 개발을 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데이터 센터를 또 공급하겠다. 그래서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이 AI 섹터까지 이제 커버하는 하나의 주식으로서 갤럭시 디지털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더리움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회사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트렌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기사로 본 게 미국 기업 이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이잖아요. 네. 우리 기업들도 이 스트레티처럼 본업보다는 비트코인을 좀 사모으는 기업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크립토랑 연관된 기업들도 좀 핫한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크립토랑 연관된 기업들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 좀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아주 공식적으로 막 이 미국에서처럼 많은 양을 또 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간혹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까지는 네. 아마 아직까지는 지금 소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럼 미국 기업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관련해서? 미국 기업에서 이제 한국계 기업들이 몇 개 사서 그게 이제 국내 뉴스로 나온 적이 있긴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주식을 사는 것도 저는 좋은 매수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런 주식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아까도 설명 주셨지만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는 원래 코인이랑 상관이 없는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퍼포먼스가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뭐 여기서 이제 회사가 이더리움을 내다 팔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공식적으로 보면 회사 중에 가장 독특한 회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우리는 비트코인 절대 안 팔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커센시스라고 하는 이더리움 그 업계의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지금 깊게 개입을 해 있기 때문에 안 팔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건데 네. 또 이 친구들이 그런 어떤 굉장히 강하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팔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골고루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근데 조 대표님, 그 지금의 스트래티지도 사실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폭풍 상승세가 또 한편으로 리스크를 포함하진 않을까? 그런 경계심도 들긴 하는데 이런 크립토 관련 기업들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그 회사의 가치를 지탱해 주는 거는 이 코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주가가 떨어졌듯이 네. 이더리움의 이제 하락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의 이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의 또 가격 상승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을 이제 평가할 때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방법을 좀 사용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디지털 자산의 이제 가치를 이제 분모로 놓고요. 분자에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배수를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점에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배수가 한 2.7배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샤프링크와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배수 자체가 4배에서 지금 6배까지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주식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꽤나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후에 신주를 발행한 다음 이제 자금을 계속적으로 조달해가지고 디지털 자산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 신주를 그러면 매수한 사람들의 락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에 이 물량이 풀려버리게 되면 이제 가격 하락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투자 자체를 이제 파이프 투자라고 하는데 이 파이프 투자자들의 어떤 계약 조건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보면서 사실 이 주식을 계속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대세는 코인 관련된 주식이다. 이 크립토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주제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주제는 포모에 빠지지 않고 주관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 과연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약간은 철학적으로 좀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포모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포모로 인한 투자의 결과가 보통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적이 사실 많은데 두 분은 또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궁금합니다. 이 포모가 온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오죠. 매일 오십니까? 네. 오늘도 왔는데 네. 사실 못 사셨군요. 들어오기 전에 사고 예. 들어가야 되나 뭐 네. 이런 거 고민하고 사실 들어왔거든요. 저도요. 네. 이런 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뭐 마음을 잘 다잡아야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포모가 온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포모라는 감정은 그러니까 배제되기 싫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이걸 사서 이득을 볼 때 나만 뒤떨어지는 게 싫어. 이게 이제 포모라는 네. 감정의 본질인데 이게 싫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사실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추가적인 어떤 그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더리움이 좋다는데 막 오르네? 나도 사볼까? 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의 지금 가치가 적정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갖고 있어야 사실 이제 포모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인문학적으로 좀 얘기해 본다면 노력을 안 했는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저는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보면은, 하는 얘기 같네요. 아니 앵커님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투자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네. 나는 일주일 안에 이 돈을 2배로 불리고 싶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포모가 잘 걸려요. 저 같은 사람이네. 귀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이제 팔랑팔랑 하다가 포모가 딱 걸리죠. 계속 찔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떨어질 때 좀 용감하게 사서 이렇게 오를 때 팔면 정말 좋겠지만 꼭 오르고 난 뒤에 따라붙는 또 저 같은 사람들의 질문이 지금 사도 될까요? 입니다. 지난주에는 두 분 다 매수를 외쳐주셨는데 이번 주는 좀 바뀌었을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의 뷰는 어떠십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포모를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포모를 이겨내는 법은 코인을 사는 겁니다. 사실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네. 발을 살짝 담그는 게 사실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직도 상승 동력은 남아 있다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상위 시총에 있는 코인들을 뭐 네. 진입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어떤 계속적인 이어지는 상승세가 결국 또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뭐 자금을 조금만 넣었다가 이제 큰 수익이 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좀 다 넣어볼 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다스리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사실 기본적으로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큰 수익을 바라는 건 욕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욕심을 좀 다스리는 게 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기존 어떤 장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만약에 돈을 조금 손실을 보시더라도 이번 계기로 한번 공부하는 하나의 이제 계기로 네. 한번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댓글창에서 또 춘소님께서도 포모 올라타라는 분 처음 봄 신선하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네요. 일단은 매수 의견 좀 동일하신 것 같고 김 대표님은 좀 어떠신지 이런 장에서도 지금 매수 타이밍일까요? 근데 저도 저게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포모가 왔을 때 예. 산 다음에 이게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손절하면 괜찮습니다. 이거 경험이다 생각하면서. 네, 그때에 약간 그 손절을 하면 이제 네. 피해가 생기잖아요. 네. 그때 작은 피해가 이거 포모였구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되고요. 포모가 왔을 때는 사실 꼭 포모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포모를 좀 빨리 느끼는 분이 있고 늦게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타이밍의 문제군요. 빨리 느끼는 분은 네. 그냥 추세 추종 매수예요. 그게. 그때 빠르게 들어가면 되네요. 네, 그리고 적정한 때 팔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포모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지금 만약에 코인을 사고 싶다. 뭐 지금 아예 포지션이 없는데 그냥 많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안 드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포모가 빨리 와서 추세 추종 매매를 하더라도 네. 결국에 그게 이익을 남기고 빠져나와야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씨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 때는. 네. 그냥 지금 막 세워라 내워라 있다가 네. 또 조정 받으면 사람 마음이 또 팔랑팔랑 거리거든요. 그쵸. 그럼 이거 나 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네. 이러면서 또 이제 손절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다.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 수는 그러니까 매수를 추천하기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조 대표님 말대로 네. 상승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음. 근데 열려 있다고 해서 그냥 내가 언제 팔아야지라는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되면 네. 거의 손해 볼 가능성이 높다. 그 타이밍 잡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데 네. 그럼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금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저처럼 자금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서 단 하나의 크립토만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두 분은 어떤 크립토를 좀 눈여겨보시고 언제로 매수 타이밍을 잡을지 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급격히 오르는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결국 다 같이 오르지 못하거든요. 네. 가는 놈만 간다라고 맞아요. 하는 말이 있듯이 네.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이 가장 잘 오르는 코인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 이더리움이 이제 상승하고 나면은 결국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좀 순환매를 돌까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올랐던 그 원동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비트코인과 달리 자금을 운영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디파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치 상품을 통해서 이자를 벌어들이려고 하는 이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자를 불려줄 그러면 프로젝트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결국 리퀴드 스테이킹을 통해서 지금 자산을 증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라이도나 아니면 로켓풀 같은 혹 이런 어떤 이더리움을 그 밸리데이터들한테 이제 중개해주는 그런 어떤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보시고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또 어떤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매주 좀 크립토에 대한 인사이트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밤 10시 반 저희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저희 풀 버전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10시 반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다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